되는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 태풍도 있었고 내일 추석이 껴서 진짜 한 10분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태풍 때문에 약국에서 좀 밤을 샜어요. 가판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또 달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그렇게 태풍이 심하게 안 불어서 잠도 좀 잘 자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보니까 태풍 피해가 없으셨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석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소개받은 대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약에 대한 다빈도 질문에 의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약국을 메디놀 병원 앞에서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약사로서는 이제 10년 이상 약국에서 이제 상담 조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들을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쉬운 내용들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대로 이제 제가 약사회 총무위원장도 이제 3년 동안 최근까지 역임을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6가지 질문이 질문 한 가지당 10분씩 해서 6가지니까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되게 쉽잖아요. 첫 번째, 약은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나요? 두 번째, 하루 3번 복용하는 약을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되나요? 혈압 당뇨약은 평생 복용해야 되나요? 다른 병원 약하고 오늘 받은 처방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처방약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들 궁금하시잖아요, 맞죠? 이 많이 질문들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제가 퀴즈를 좀 낼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맞추시면 저희 약국에 있는 파스를 싹 쓸려왔습니다. 파스, 이거 잘 나가는 파스인데 추석 끝나면 할 게 없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파스랑 마스크 여기 애들 이제 추석 되면 이제 애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거랑 어른 거랑 이렇게 각각 종이 가방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만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퀴즈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은 꼭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을 이렇게 처방 조제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방제를 내밀고 약이 한 11분 남았는데 11분만 빼고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죠. 많이 남는 이유 중에서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깜빡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시간을 놓쳐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은 식사 직후에 바로 복용해도 괜찮아요. 이 식후 30분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식후 30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몇십 년 전에 오래됐어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약이 공복에 먹으면 약 자체가 위장벽을 자극해서 위장을 해치니까 식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냥 30분으로 붙인 겁니다. 깜빡하지 말고 복용하라는 의미가 식후 30분이에요. 아무리 연구 자료를 찾아봐도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식사 직후에 먹는 것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식사
직후로 용법을 다 바꿨어요. 저희가 처방전에 용법을 인쇄가 기본적으로 식후 30분이 지켜 나오거든요, 병원에서. 그 나오고 뭐 식전에 뭐가 되느냐 그걸 또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떤 약을 딱 입력하면 식사 직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식사 직후를 용법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네, 저희 메리노 병원에서도 사실 식후 30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직후에 먹는 병원이 많은데 저도 환자분들한테는 약이 많이 남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식후 30분을 지키시나요? 물어보면 간혹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약을 잘 못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식사 직후에 드시든 뭐 5분 있다 드시든 30분 있다 드시든 뭐 똑같아요, 효과는. 예. 뭐 근데 대부분의 약들은 그 식후에 복용을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약들은 공복에 뭐가 되는 약들이 있죠. 이래서 뭐 식도염 약, 그 아침 식전에 은박지에 까서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죠. 그 약이 참 많이 처방이 되는데 그 위산 억제제 아니면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그런 약들은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돼요. 뭐 그런 약들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약을 드릴 때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식전에 드시라고. 근데 그 외에 식후에 드시는 약들은 일단 직후든 30분이든 드셔야 됩니다. 네,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왜 이 식후에 약을 복용해야 되냐면 뭐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혈압약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위벽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다 보면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한두 개 섞여 있잖아요. 보통 많이 드시는 분들은 10가지 이상도 드시고 보통만 4-5가지 드시는데 그래서 식후에 꼭 복용해야 되는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같은 약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은 그냥 식후에 드시는데 여기서 이제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염 진통제 다들 많이 드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번씩 몇 달 만에 한 번씩 찾아뵈면 뭐 허리가 아프다 또 몇 달 있다가 가시면 어깨가 아프다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힘든 점들이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소염 진통제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 소염 진통제가 사실 위에 좀 많이 안 좋아요. 이 소염 진통제가 왜 안 좋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몸속에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리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점막을 보호해주는 그 물질로도 바뀌어요. 근데 소염 진통제는 그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도 같이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위벽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데 이 소염 진통제가 그런 걸 둘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 소염 진통제를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좀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좀 이제 웬만한 통증이 있으면 좀 줄이시고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번에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약은 꼭 식후 30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거에서 빼먹지 마시고 약을 좀 바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루 3번 복용하는 약을 한 번만 복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게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약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표정이 좀 밝아요. 이제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 3번 이제 드셔야 된다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이거 먹다가 병 더 걸리겠다, 속 다 베리겠다 뭐 이렇게 표정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거 3번 먹으면 뭐 속도 베리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되는 약이 좀 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몸에 더 독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볼게요. 1번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더 독할 수 있다. 독할 수 있다. 네. 예, 6분, 7분. 자, 두 번째, 그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더 몸에 독하다. 예.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손은 안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하루 3번 먹는 약이 더 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약사에서 약을 만들 때 이 용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만듭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 시간마다 피를 뽑아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이 약이 얼마나 좀 들어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은 왜 하루에 한 번 먹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몸에서 24시간 동안 몸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4시간마다 몸에서 빠져나가요. 약을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점심때쯤에 빠져나가서 점심때 또 먹어줘야 되고, 또 저녁 되면 효과 떨어져요. 또 먹어줘야 됩니다. 약이 몸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계속 몸에 남아있으면 몸에 해를 끼칩니다. 이게 적당히 작용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그 아주 회사에서 실험을 오래 합니다. 중요시. 그 실험 오래 해요. 이거 얼마나 몸에 오래 남아있는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약을 만들 때 몇 년 동안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약을 만들었더니 이 약을 먹었더니 몸에 오래 남아있더라. 그 약의 특성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실수로 2번을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한 번 먹으면 이렇게 이게 시간이고 이게 시간이고 이게 피를 뽑아서 그 피에 이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돼 있는 거거든요. 약을 먹었죠. 그러면 이렇게 1시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4시간 후에는 딱 떨어져요. 그럼 약을 또 먹으면 또 이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복용 방법을 지켰다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쯤 먹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선이 뭐냐면 잘못 먹었을 때, 이거 너무 자주 먹게 되면 계속 몸에 쌓이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농도가. 그 다음 이제 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잘못해서 2번 먹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었어요. 떨어졌는데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먹은 거예요. 저녁에.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먹었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저녁에 실수로 또 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잘못 알아듣고 이제 저녁에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또 올라가요. 이 빨간 선이 부작용이 나는 선이거든요. 빨간 선이. 그러면 요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또 잘못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한 번 먹으면 한 4시간 만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잘못 먹는다 하더라도 먼저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독한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네,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에 3번을 복용하라고 했는데 3번을 복용 안 하고 한 번 또는 2번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효과가 없겠죠? 그럼 아침에 먹었던 게 점심 때까지 효과가 있다가 점심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약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번 됐으면 꼭 3번을 복용해야 되는 게,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어야지 또 효과가 있는데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균이 안 죽어요. 안 죽겠죠? 그래서 용법을 꼭 지켜 드셔야 되는 거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잘못 먹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3번 복용하는 약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독한 약이 아니고 안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3번 먹는 약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3번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혈압 당뇨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주로 처음에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 그 통계에 따르면 혈압약을 처음 드신 분들이 한 10명이 드시면 1명 안 되게 끊는 경우가 있대요.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계속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 한 분은 어떻게 혈압약을 끊었냐?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 이 혈압 당뇨가 왜 생겼습니까? 이 생기는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이 크겠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에 관리를 잘하면 안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혈압 당뇨가. 그런데 이걸 약을 안 먹기 위해서 약을 중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매일같이 운동을 한두 시간씩 하고 유산소 운동을 그 체중을 또 빼야 돼요. 먹는 것을 엄청 잘 먹어야 됩니다. 혈압 당뇨를 일으키는 그런 뭐 인스턴트라든지 뭐 짠 음식 뭐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되고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이때까지 평생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생활 습관만 바뀌면 초기 당뇨 혈압은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혈압 당뇨약을 계속 복용해야 돼요. 네. 그러면 혈압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혈압 당뇨를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또 꾸준하게 드셔야 돼요. 뭐 드셨다 안 드셨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혈압 당뇨가 생기는 원리가 어떤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혈압과 당뇨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질병같이 보이지만 이 혈압 당뇨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은 뭐 스트레스, 뭐 술, 담배,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관이 말랑말랑하면 압력이 전해져도 혈관이 버티면서 압력이 안 올라가는데 뭐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연세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 혈압이라는 것이 혈관벽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을 안 드시고 계속 하다 보면 혈관이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뇌출혈 이런 거 쓰러져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대부분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담배가 안 좋다는 게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성분이 혈관으로 가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벽을 죽여서 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뇨는 왜 생기겠습니까? 당뇨도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당뇨라는 게 뭡니까? 피 속에 당이 많다는 거거든요. 피 속에 당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에 자연스럽게 당이 들어가서 각 몸에 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 속에 있는 이 당 성분을 세포로 넣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슐린, 밥을 우리가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췌장에서. 그러면 그 인슐린이 혈관이라든지 그 세포 겉에 있는 당이 지나가는 문을 엽니다. 문을. 인슐린이 열쇠같이 작용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당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 당뇨도 악화가 되겠죠.
그 혈관 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벽에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 작용하는 게 있는데 혈관벽이 망가지면서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당이 또 세포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혈관을 또 망가뜨려요. 이 당이 남아있는 당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피 속을 돌면서 그 혈관벽을 공격해서 혈관벽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그럼 혈압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 문도 이 당이 당 독소로 갑니다. 당 독소. 당 독소가 과한 이 혈관에 많이 남아있는 과한 당이 그 인슐린이 작용하는 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당이 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또 혈당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 혈압 관리가 안 돼서 혈관이 계속 딱딱해지고 망가지면 인슐린이 작용해야 되는 그 부분이 망가져서 당도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관리 못하면 당뇨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당뇨약을 이제 드시잖아요. 그러면 당이 쑥 내려가요. 당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절이 된다고 약을 끊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피 속에 당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분이 당뇨약을 안 드시는 동안은 혈관벽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1년 있다가 다시 피 검사했더니 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당뇨약을 1년 동안 끊고 갔더니 그때는 약의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약이. 이분이 꾸준하게 당뇨약을 처음에는 양이 작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정도인데 한번 드세요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좀 본인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당뇨약 역할이 뭐냐? 그 몸에서 인슐린을 좀 더 분비하게 하고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있죠. 그걸 깨끗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당뇨약이. 그래서 당뇨약을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 사이에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이에 피 속에 많이 남아있는 당이 혈관을 공격해서 이 피해를 끼치는데 주로 어떤 혈관부터 공격을 하냐면 가는 혈관, 모세 혈관부터 공격을 합니다. 이 남아있는 당들이. 그러니까 모세혈관 어디에 많아요? 눈 하고 심장 그리고 손발 쪽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뇨가 심한 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그 갑자기 당이 막 500, 600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분이 분명하게 눈을 제대로 뜨고 약국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몇 달 후에 오셨는데 실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당이 확 올라가서 눈이 망가진 겁니다. 눈이 그 사이에 5, 600 정도 됐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넘어간 거예요. 눈이 당장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실명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손을 잡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실명을 해가지고 젊은 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당이 갑자기 높게 올라가서 특이한 케이스인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눈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모르게. 그래서 1년 있다가 가보면 눈이 좀 시력이 떨어져 있고 그 약을 안 드시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또 그 식사를 한 번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자주 좀 하셔야 됩니까? 당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한 400, 500 올라가겠죠. 이 순간 그 몇 시간 동안 우리 모세혈관은 공격당하고 파괴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럼 조금씩 드시면 조금씩 올라가겠죠. 조금씩. 그러니까 피해가 덜합니다. 한 번에
과량을 복용하면 큰 폐해를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GI라고 있죠. GI라고 이제 먹었을 때 당이 얼마나 늦게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음식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GI라는 말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당이 빨리 올라가냐. 이런 GI가 높은 식품, 밀가루 음식들이죠. 밀가루 음식들 먹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럼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혈관을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거는 뭡니까? 저는 고기류, 뭐 콩 종류, 뭐 과일도 뭐 사과라든지 포도 이런 종류는 많이 안 올라가요. 이런 것들 좀 알고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2시간 혈당을 항상 재보면서 어떤 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 유념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항상 당이 높은 상태는 우리 세포는 죽어가고 있다. 모세혈관이. 네. 그래서 심장이 망가져서 언젠가 투석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손발이 상처가 났을 때 모세혈관이 없으니까 모세혈관이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손발에. 그러면 이거 상처가 났으면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성분들이 달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없기 때문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료해주는 물질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부터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당뇨약은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도 한번 빼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혈관벽이 압력에 의해서 좀 점차적으로 딱딱해져요. 빼먹고 이러면. 그러면 혈관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심장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 약국에 가서 혈압이 없는데 심장약을 드신 분들 있죠? 심장약. 그러면 약국에서는 혈압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나 혈압 없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혈압약이 심장이랑 혈관이랑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로 혈압약 따로 있지 않고 심장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혈압하고 심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점차적으로 딱딱해져 가지고 그 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이 조금 더 펌프질을 더 해야겠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심장으로부터 장기로 혈액을 보내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심장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꼭 혈압 당뇨약은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내가 생활 습관을 고쳐서 안 먹을 자신이 없다면 드셔야 됩니다. 평생. 빼먹지 마시고. 그러면 그 낮은 용량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빼먹고 안 드시고 이러면 나중에 용량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당뇨는 당이 안 올라가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하고 혈압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짠 걸 안 드셔요. 짠 걸.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 뭡니까? 이 국을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 거죠? 네. 국을 드시면 안 됩니다. 국물을.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건더기만 건져 먹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네, 시킨 대로 하세요. 네, 힘들어도 국물을 떠드시지 마세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셔야 됩니다. 국물이 정말 안 좋아요. 네,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갑니까? 이거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혈관에 소금이 들어오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순환이 잘 안 돼서.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뭐든지 알고 저희가 안 먹어야 돼요. 저희 김장 담글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장 절일 때 소금물에 넣죠.
소금을 아주 짜잖아요. 그러면 배추 어떻게 돼요? 쪼그러들지 않습니까? 물은 짠 쪽으로 이동해요. 삼투압에 의해서.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요 피가 짜지겠죠?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배추에서 물기가 물 쪽으로 빠져나가듯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가듯이 이 혈관에 있는 짠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세포에 있는 막 그런 물들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금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네, 나중에 이거 뭐 퀴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인슐린 맞는 분들 있죠. 저희가 인슐린을 맞는 분들 보면 이 바늘을 엄청나게 안 갈아요. 그 인슐린 바늘 있죠. 그 인슐린 좀 맞는 거, 그 펜니들에 바늘 꼽아가지고 배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용 전에는 이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한 번만 쓰면 끝이 구부러져요. 두 번 쓰면 많이 구부러집니다. 6번 쓰면 다 망가져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 눈에는 이게 현미경으로 찍어서 그렇지 눈으로 보면 이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인슐린 맞는 분들 웬만하면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이렇게 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쓰면 아프기도 아프고, 잘못하면 당뇨 있는 분들 이제 저 6번 쓴 거 맞다가 여기 세균 감염되면 또 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끝이.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네. 요즘에 그 인슐린 맞는 분들 그 펜니들 저기 공짜로 주는 거 아시죠? 네.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 병원에 가셔가지고 얘기하면 펜니들하고 당뇨 시험지 10% 가격으로 줍니다. 10% 가격. 당뇨 시험지 2만원짜리 2,000원에 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안 맞으니까 몰라요. 앞으로 안 맞으면 좋겠지만 혹시 맞게 될 경우에는 이런 바늘하고 당뇨 시험지를 줍니다. 인슐린 맞는 분에 한해서 10% 가격으로. 네, 2만원짜리 2,000원에 주니까 그거 기억하셨다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접 2만원 주고 사세요, 대부분. 처음에 처방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거 이름이 뭐냐면 그 당뇨, 적으세요.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라고 있어요. 인슐린 맞는 분들 그거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약국에 가면 10% 가격으로 주세요. 예. 알코올솜은 안 줍니다. 그 알코올솜을 안 주고 요거 시험지하고 바늘만 줍니다. 요거 피내는 체일침하고. 예. 아마 받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그 약을 이제 드리고 나서 제가 뭐 다른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약을 먹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어떤 약입니까? 물어보면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압약. 그러면 저 당뇨약을 오늘은 당뇨약을 처방받았거든요. 다른 병원에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혈압약만 드시고 계시면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 혈압약만 들어있습니까?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장약도 있을 수도 있고, 약사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드셔도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약이 혈압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그냥 찝찝하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병원 약이라든지 이 처방전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약을 들고 오시면 이 약을 줘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희 약국에만 해도 약이 3,000가지가 있거든요. 그 3,000가지 약의 모양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무슨 약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재되어 있는 약 종류가 3만 가지거든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병원 약을 딱 갖고 오면 이 생긴 게 비슷해서 대충은 알아요. 무슨 위장약인지 혈압인지 아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검색을 다 해봐야 됩니다. 약물약물. 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잘못 말씀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막 약 한 5종류 되면 시간이 막 5분, 10분씩 걸려요. 근데 처방전을 딱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시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 한 장 더 큰 병원은 주는데 작은 병원은 잘 안 줘요. 맞습니다. 그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법적으로 2장을 주게 돼 있어요.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거 왜 받아가시게 물어보는데 그냥 뭐 다른 약이나 있어가지고 뭐 같이 먹어든지 비교해 보려고 한다 이러면 줘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정확하게 드셔야 된다, 안 드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머니 그 다른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 드시고 계시네요. 예. 맞죠? 이게 DUR 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정확히 잘 모르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이 처방 목록이 정부 전산에 올라갑니다. 그 DUR 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이분이 며칠 있다가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복되는 걸 약국 컴퓨터에 띄워줍니다. 그런데 모든 약을 다 띄워주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것만 떠요. 거기 위장약이 있고 여기 위장약이 있으면 알려주고 진통제가 있으면 진통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나머지 약들은 안 알려주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아직 시스템이 불안전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맹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방전을 꼭 들고 다니시면서 새로운 병원에 가신다면 기존에 먹고 있는 처방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는 약을 2개 이렇게 중복해서 드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뭘 또 봐야 되냐면 제가 통계적으로 이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면서 뭐가 가장 중복이 많이 되냐면 위장약하고 진통제 중복이 많이 돼요. 진통제. 중복이 아주 많이 되거든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진통제가 중복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내가 허리 아파서 먹는 약이고 오늘 받은 건 어깨 아파서 먹는 건데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참 많아요. 그런데 허리 아파서 먹는 진통제랑 어깨 아파서 먹는 진통제랑 똑같아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리 아플 때 그분은 뭐 그러겠죠. 허리 아플 때는 이 약 먹다가 어깨 아플 때는 또 이 병원에서 지은 거 먹다가 둘 다 아프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드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중복이 그렇게 많아요. 진통제 중복이. 예.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진통제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약이 많이 먹으면 효과가 없냐면 없거든요. 이거 약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왜 진통제를 처방받은 용법대로만 먹어야지 다른 거랑 내가 먹었으니까 더 아프니까 한 개 더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A라는 진통제가 있고 B라는 진통제가 있어요. A라는 진통제, B라는 진통제. 이 약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 약 모양이 이 약이 몸에서 녹으면 열쇠 모양의 열쇠가 100가지로 열쇠가 100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으면 그 현미경으로 보면 그 열쇠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 모양. 실제 열쇠처럼 안 생겼지만 비유를 하자는 거예요. 약이 녹은 걸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열쇠 모양이 100개가 녹아있어요. 그러면 제약사에서 왜 이 약 한 알에 100개를 만들었냐? 200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실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게 약
부작용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게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약이 작용해서 열리면 아까 당이 들어가고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이 또 개수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그러면 이 열쇠라는 거는 특정 문만 열 수 있죠. 그러면 혈압을 관리하는 문이 또 따로 있고 당뇨를 관리하는 문이 있고 통증을 관리하는 문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열쇠 구멍에 그 열쇠를 넣어야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구조가. 그러면 진통제 100개를 만들어서 약으로 그 열쇠 100개를 약 하나로 만든 이유는 우리 몸에 통증을 관리하는 문이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약 하나를 먹었을 때 열쇠 100개로 분해돼서 진통을 관리하는 문으로 가까우니까 피를 타고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허리도 가고 어깨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문을 딱 열면 아까 문을 딱 잠그는 겁니다.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을 딱 잠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에서 진통을 일으키는 물질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문을 잠가버리면.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혈압약이 들어간다. 그 혈압약은 또 열쇠 모양이 다르겠죠. 그러면 혈압약이 작용하는 문으로 또 가요. 그러면 또 문을 열든 닫든 하거든요. 그러면 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관에 가서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 문에.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요. 유연하게 혈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통제 A라는 진통제와 B라는 진통제를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구조가 어떠냐면 열쇠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약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A라는 진통제는 빨간색 열쇠고 B라는 진통제는 파란색 열쇠입니다. 근데 생긴 거는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A라는 진통제가 들어가서 열쇠 100개가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그러면 그래도 통증은 있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라는 게 완벽하게 통증이 아예 없도록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이지 완벽한 그런 진통제는 아직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또 B라는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걔들은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걔들이 간으로 가고 어디 신체에 눈으로 가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B 진통제가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2번 먹는 진통제는 오전에 열쇠 50개, 저녁에 50개 넣어주면 딱 맞잖아요. 맞죠? 100개가 딱 채워져가지고 다 문을 걸어 잠그겠죠. 100개의 문을. 거기다가 추가로 복용한다고 효과가 더 세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요. 이런 원리예요. 약이 그래서 혈압약도 다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용량을 먹었더니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이상 먹었더니 더 이상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은 그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약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 먹고 있는데 다른 병원 가서 또 진통제를 받아서 드시지 마세요. 부작용만 생깁니다. 효과가 더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위장약 같은 경우도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보면 과를 여러 군데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압약에도 진통제가 들어있고 또 내분비에서 받은 당뇨약에서도 위장약이 들어있고 내분비에서 받은 당뇨약에도 위장약이 들어있고 위장약이 각각 과마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약 같은 경우는 중복이 많이 되는데 위장약 같은 경우도 과 한 군데에서만 받으세요. 과 한 군데에서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장약과 진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설명을 또 잘해주면 되는데 이 진통제라고 또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약 주는 약국도 있죠. 그러면 이 중복되는지 모르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는 뭐 설명을 잘 하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약사들은 설명을 잘 하지만 좀 뭐 바쁜 경우에 좀 설명을 좀 안 하는 좀 간혹 그런 약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잘하는 약국에 가시면 되는데 약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진통제하고 위장약만은 한 군데에서만 드십시오. 한 군데에서만. 다른 데서 뭐 약 받을 때 진통제랑 위장약은 다른 데서 복용하고 있으니까 넣지 말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 중복이 가장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처방약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4명은 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뭐 항상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약들끼리 들러붙어서 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분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이도 들어있고 저 약이도 들어있고 뭐 그런 경우. 왜냐하면 영양제라는 것이 단일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2가지, 3가지, 4가지 복합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2가지, 3가지를 드시다 보면 중복되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약을 A라는 처방약을 먹고 있는데 B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더니 이 B라는 약이 A 약이 분해되는 걸 막아서, 분해가 안 되면 몸에 밖에 안 빠져나가고 몸속에 쌓이겠죠. 그럼 A라는 약이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이상 효과가 세지면 안 됩니다. 약이라는 것은 딱 필요한 만큼만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B약이 빨리 분해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A라는 약이 있으며 처방약이 있으며 B라는 건강기능식품이 A 약의 이 분해를 빨리 시켜서 효과가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처방약이. 그런 경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많이 다 모든 구체적인 거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럴 경우에는 약국에 가셔도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눈 영양제 먹고 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눈 영양제 안에는 루테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3도 들어있고 비타민 A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 영양제가 전부 다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약을 싹 모아서 단골 약국에 가서 보여준다든지, 그 처방 기록도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분이 다행히 들을지 모릅니다. 제품명을 알아야 됩니다. 약이 무겁다면 사진을 딱 찍어서 제품명하고 성분이 나와 있는 그 칼을 사진을 찍어서 단골 약국의 약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다 상담을 해줘요.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돈 주고 사 먹는데 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신 종합 영양제라든지 눈 영양제, 오메가3, 혈액순환제, 유산균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합 영양제는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분하고 들러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철분제,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잖아요. 그러면 철분제 드시는 분이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이 철 성분하고 종합 영양제 안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들러붙어요. 이게 들러붙어서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이제 철분제 좀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되고요. 혈압, 당뇨약 이런 약들하고는 종합 영양제 같이 동시에 드셔도 되거든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성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 영양제에는 루테인 들어있는데, 루테인은 크게 다른 약들하고 같이 드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처방약들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A가 문제가 됩니다. 오메가3 여러 군데 아주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그러니까 오메가3 항혈전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이 오메가3 드시면 출혈 위험성이 커집니다. 코피가 잘 난다든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복용할 때 어떤 출혈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좀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쌓입니다. 비타민 A. 근데 비타민 A가 눈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종합 영양제 안에도 비타민 A가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보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몸에 쌓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드시면 뭐 어지럽다든지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를 과량 섭취했을 때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임기 여성 저희 학부 선생님들 오셨는데 뭐 저희 학부 선생님들 말고는 없지만 그 뭐 혹시 뭐 며느리라든지 따님들한테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비타민 A 많이 먹으면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라든지 눈 영양제에 있는 비타민 A도 약국에 가서 영양이 적절한지 확인을 받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혈액순환제 보면 은행잎 성분도 들어있고 비타민 E가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타민 E도 혈액순환의 역할을 하는데 종합 영양제 안에도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제하고 종합 영양제 이렇게 같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든 혈액순환제 안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 E가 들어있는 또 혈액순환제 P에서 종합 영양제 안에 비타민 E가 들어있다면 다른 혈액순환제 선택을 하실 때 비타민 E가 없는 제품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래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 영양제 먹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되는 혈액순환제를 추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상호작용이 없긴 한데 항생제 드실 때 같이 드시게 되면 이 항생제에 의해서 유산균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먼저 복용하시고 1시간 후에 유산균을 드시면 좋아요. 이 반대로 유산균을 먼저 드시고 항생제 먹으면 안 되겠죠. 유산균은 이미 몸에 들어가 있고 1시간 후에 항생제 들어가면 이미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생제가 뒤에 들어가는 항생제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생제 먼저 드시고 1시간 후에 유산균 드시면 됩니다. 1시간 이후에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항생제하고 유산균은. 아이고 그 시간이 좀 다 돼가서 네. 안 지겹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타이레놀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이 타이레놀 500ml하고 620ml 어떤 점이 달라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국에 가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500ml 있고 650ml. 이거 오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타이레놀이 아주 안전한 약이에요. 근데 잘못 드셔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아주 많은 부작용이 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백신 때문에 타이레놀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잘못 드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잘 드셔야 되거든요. 안전한 약이라도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500하고 650 이 차이점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더 셀 것 같아요? 효과가? 이 500이고 650이잖아요. 500이 효과가 더 세요. 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원래 자 이거 타이레놀 8시간 돼 있죠. 이거 원래 예전에는 타이레놀 8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하도 잘못 드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원래 타이레놀 그냥 ER 처방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ER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Extended Release.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몰랐는데 Extended Release. 예. 그죠? 지연 방출. 나중에 방출된다. 이 650ml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층. 약이 하나로 보이지만 물에 녹여보면 제가 녹여봤거든요. 한번 녹여보세요. 녹여보시면 절반은 녹아요. 바로. 절반은 안 녹습니다. 안 녹아요. 그러면 이 650ml를 드시면 650ml 중에서 절반인
325ml는 바로 녹아요. 4시간 동안 작용하다가 나머지 절반, 그 안 녹는 약이 4시간 후에 녹습니다. 그럼 8시간 동안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은 뭡니까? 325ml를 8시간 안에 2정 드시거나 똑같은 거죠. 325ml 먹었고 또 4시간 후에 325ml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녹이면 바로 녹아요. 녹여보십시오. 이거는 전체가 한 번에 다 녹아요. 잘 녹거든요. 500ml가 한 번에 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 시간마다 먹을까? 4시간마다 500ml 먹으면 4시간 후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4시간 후에 안 녹았던 절반이 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시간 동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325ml밖에 안 녹기 때문에 효과가 약하겠죠. 그래서 많이 아플 때는 이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데 이것도 많이 아프시면 2알씩 드셔도 돼요. 2알 드시면 한 번에 650 녹겠죠. 그러니까 4시간 후에 또 650 녹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용량이 한 번에 2개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650 이상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알까지 들 수 있냐? 이게 2알씩 8시간 간격으로 6정까지 드실 수 있어요. 2알씩 8시간 간격으로. 그러면 24시간이니까 2알 6정이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몸에서 빠져나간 양은 그게 덜 위험하다고. 이거는 4시간이라고 안 적혔잖아요. 왜 이거 사람들이 이거 2시간마다 안 먹거든요. 이거는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이레놀 진짜 많이 먹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예전보다 지금 몇십 배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잘못된 게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4시간마다 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방출이 안 되는 약을 자주 먹으면 몸에 쌓인다고.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간을 공격해가지고 사망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8시간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뭐 이게 죽는 분 간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간 안 좋아지는 거 많거든요. 그 잘 드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드셔야 돼요. 원리를. 왜 8시간만 드셔야 되는지. 저 그럼 이거 타이레놀 드실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시간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자, 왜 안 되는지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술이 세실까요? 약해질까요? 세십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세십니다. 왜냐면 에탄올, 술이에요, 술. 들어오면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빨리 분해해요. 이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구역질을 나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것도 빨리 분해가 돼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효소 유도 작용이라고 술을 평소에 자주 드시다 보니까 이 효소가 몸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효소가. 술이 빨리 깨요. 그분들은. 그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술 오랜만에 드시면 술이 막 취한데 빨리 안 깨잖아요. 그렇다고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왜 술 많이 드신 분들이 타이레놀 드시면 위험하냐? 이 타이레놀입니다. 이거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몸에 들어오면 5%가 독성 물질이 생겨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타이레놀 드시면 5%가 생기는데 이게 왜 몸에 지장이 없냐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이걸 빨리 해독시켜줍니다. 몸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무방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과량 생긴다면 간을 공격해요. 이거 엄청나게 독한 물질이라서 간을 바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 뭐 영어로 적혀있죠. 이게 효소 이름인데 이게 효소 이름 이게 뭐냐면 아까 술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게 많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게 5%가 아니고 10%, 20%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해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술을 평소에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게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5%만 변해되는 독성 물질이 막 50%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간을 공격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평소에 많이 드신 분들은 타이레놀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대신 타이레놀 말고 뭐 이부프로펜 많이 들어보셨죠? 진통제, 뭐 이부프로펜 뭐 그런 약들을 드시면 돼요. 그거는 작용 원리가 달라서 물론 술 드시고 드시면 안 좋지만 그것은 이게 간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원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타이레놀 주의하자. 그리고 타이레놀 드시면 술을 드시면 안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들어있는 성분이 많죠. 펜자일, 게보린, 판피린, 판콜, 사리돈 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맞죠? 다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타이레놀이 부족하죠? 네. 부족한데 그 약국에 가면 타이레놀 없고 같은 성분의 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아세타미노펜인데 싸요. 타이레놀보다. 타이레놀은 광고비가 들어가서 비싼데 다른 같은 성분인데 회사만 다른 약이 있습니다. 그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이 같은 성분인데 회사가 다른 약들이 많잖아요. 우리 회사가 다르니까 약이 다르다 생각하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약이 만드는 공장은 한 군데입니다. 거기서 약에 찍힌 글자만 바꿔서 다른 상품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약이에요. 대부분 요즘에 그렇습니다. 점차 그런 추세로 바뀌거든요. 만약에 뭐 한미제약, 뭐 산진제약, 종군당에서 같은 성분을 만든다. 만드는 공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 디자인만 바꿔서 포장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타이레놀 못 구해서 막 약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성분이면 드셔도 효과 똑같아요. 이게 500원이나 1000원 더 쌉니다. 그냥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많이 처방 받을 때 같은 성분이라고 약이 없으면 대체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도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다르게 입히고 글자만 다르게 찍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준비한 그 강의는 전부 마쳤고요.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맞추시는 분들 아까 여기 거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우리 약국 선생님들. 예. 요것만 하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식사하러 가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 파스 저희 학교에서 인기 많은 파스 2장하고 여기 애들 소화용 마스크 한 여기 10장 가까이 들어있고 어른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걸 종이 가방에 넣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자,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아까 우리가 짠 걸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 용어가 뭔지 자 말하지 마십시오. 객관식. 자, 1번 심투압. 자, 2번 상투압. 3번 삼투압. 자 1번 손 드세요. 1번. 자, 2번 3번 다 잘 들으셨네. 자, 모두 나눠주시고 그럼 남으면 몇 분이신가요? 지금 19분이세요? 아, 그러면 한 개씩 다 나눠주시면 아이고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작은 마스크는 애들 거고 큰 게 어른 거예요. 작은 거는 얼굴 작으신 분들 써도 되는데 애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질의응답을 몇 개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질의응답은 빨리 마치고 싶으시면.